오늘은 그 러스킨의 마던 페인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러스킨과 그 페인터가 아니라 잠깐 누구지? 페이터. 예, 죄송합니다. 자, 러스킨과 페이터, 이 두 사람의 그이 예술 비평가를 살펴볼 텐데, 이 두 사람이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때 그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 논의 중에 하나가 예술의 의미, 예술의 역할, 그러니까 예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 예술론이 활발하게 그 담론이 이루어졌는데, 자 러스킨과 이 페이터는 상당히 그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 빅토리아 시대 때 있었던 이 예술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러스킨은 이제 19세기 그 중반, 그리고 이제 페이터는 19세기 후반,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죠. 자, 먼저 그 러스킨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 발표 그 슬라이드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스킨은 여기서 지금 그 페인팅, 그러니까 해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러스킨의 이 생각은 꼭 페인팅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문학을 비롯한 예술 전반에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인팅을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 화 자체는 그러니까 nothing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페인팅이 the vehicle of thought, 어느 그 생각의 전달 도구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페인팅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같은 그 파라그래프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it is not by the mode of representing and saying, but by what is represented and said, and the respective greatness either of the painter or the writer is to be finally determined. 그래서 어떤 그 페인터의 화가의 테크닉이나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 안에 어떠한 생각이 담겼느냐, 어떠한 아이디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그 작품의 greatness, 위대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패러그래프의 이제 첫 문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the greatest picture is that which conveys to the mind of the spectator the greatest number of the greatest ideas. 자, greatest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림은,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great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위대한 생각을 최대한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작품이 위대한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예술 작품에 담겨 있는 great 아이디어가 우리의 마음 안에 많이 떠올라야 그 작품이 great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러스킨은 테크닉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마스터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스킨을 오해하면 테크닉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그 주제, 어떠한 그 생각을 담느냐, 이것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 화가로서의 그 기술, 테크닉은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이제 전제가 된 거고, 그러나 기술만 뛰어나다고 그게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이거에는 뭐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테크닉이 뛰어나다고 그게 훌륭한 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생각이 담겼느냐, 어떠한 그 주제 의식이 있느냐, 그 예술가가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거기에 담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러스킨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주장을 뭐 한두 번 더 반복을 하는데 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the art is greatest which conveys to the mind of the spectator by any means whatsoever the greatest number of the greatest ideas.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지금 그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And I call an idea great in proportion as it is received by a higher faculty of the mind. 그래서 그 어떠한 아이디어가 great한가, 어떤 그 정신의 능력에 의해서 그 faculty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 이 수준, 그 수준이 높은 만큼 그 아이디어가 great하다. 예, 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예, 그 great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great art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he is the greatest artist who has embodied in the sum of his works the greatest number of the greatest ideas. 그래서 그 뭐 한 작품뿐 아니라 자기의 그 작품 세계 전체에서 이러한 그 great 아이디어를 그 이런 그 great 아이디어의 그 총합을 가장 많이 이 대중에게 전달하는 그 예술가가 훌륭한 예술가이다. 예, 여러분 뭐 그 러스킨이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알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술을 볼 때 어떠한 그 테크닉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예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그 창조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거기에 어떠한 주제 의식이 담겨 있나, 어떠한 생각이 담겨 있나.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러스킨은 그 굉장히 그 예술가에 대해서 높은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러스킨이 보기에 당대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누구인가? 러스킨의 기준에서 바로 그 JMW 터너입니다. 여러분 그 터너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 아마 뭐 미술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그 터너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9세기 뭐 영국의 가장 위대한 풍경 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JMW 터너. 한번 그 터너의 작품 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JMW 터너가 1775년에 태어나서 1851년에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 터너의 이제 이 작품 세계를 보면 처음에는 그 상당히 그 사실적인 그 작품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로마의 그 풍경을 그린 것인데, 그런데 그 이 작품이 그 후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사실주의에서는 멀어져요. 그래서 그림만 보면 이게 뭘 그린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게 뭘 그린 것 같아요? 그냥 그림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 Rockets and Blue Lights to Warn Steamboats of Shoal Water. 이게 바다를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스팀보트가 그러니까 이 증기선이 지금 그
그러니까 shoal water를 위를 그 움직이고 있는 그림 같고, 이거는 뭐 스케치죠. 그러니까 이 터너의 이 화풍을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이렇게 사실주의적이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충실하게 이 모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후기로 가면서 뭘 그린 건지를 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스노우스톰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지금 그 군대가 옛날에 이 로마 제국을 침공했던 그 한니발의 군대가 알프스를 넘고 있는, 그런데 그 스노우스톰이 닥쳐서 지금 그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터너가 이 자연을 묘사하는 그 방식이 그러니까 점점 더 후기로 가면서 사실주의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뭐 그냥 언뜻 봐서는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영국의 그 국회 의사당에 불이 난 거예요. 그 팔러먼 그 의사당에 불이 난 모습을 그린 거고, 이것도 이제 같은 주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파도를 그린 거고, 이것도 역시 그 스노우스톰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이 있죠. 이건 뭐 상당히 이제 사실적으로 그린 거고. 자, 오늘 이 러스킨이 특히 주목하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제목이 The Slave Ship. 그런데 이 그림이 뭐지? 도대체 무슨 장면을 그린 거지?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제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보면 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확대해서 보시면 되고, 자, 이 그림은 그 실제 사건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1780년경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노예 무역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배들이 아프리카 해안으로 가서 닥치는 대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대서양을 건너서는 뭐 그 서인들 제도에 내다 파는 그런 그 무역이 성행했는데, 지금 이 배가 이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싣고 대서양을 지금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수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때 또 어떠한 이 법이 있었냐면, 이 당시 그 흑인들은 인간으로 이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제 화물로 이제 취급이 되었는데, 만약 이 노예들이 자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죽은 흑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뭐 사고로 이 화물이 바다에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장이 이 화물인 이 흑인들 한 130여 명을 바다에 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0여 명은 뭐 이제 몸이 아파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자연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내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화물로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화물이 폭풍우를 만나서 뭐 바다에 떨어진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보험금을 타내자. 그러니까 이런 사악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30여 명의 흑인들을 이 바다에 던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정확하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금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양이 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해가 지면서 이 바다와 이 하늘이 거의 구분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터너 그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그 하늘이 거의 구분이 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석양의 붉은 빛과 또 바다와 이 하늘의 색깔이 어우러지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그 사람들의 이제 손과 이 쇠고랑 같은 게 바다 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그 쇠고랑을 찬 뭐 손이나 이 발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기괴한 건 뭐냐면 도대체 그 물고기인지 아니면 괴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생명체들이 이 흑인들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라 보기에는 이제 너무 큰데 마치 그 괴물처럼 보이는 그 이 괴 생물체들이 이 물에 던져진 이 노예들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마도 이 노예들을 자신들의 그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러스키는 이 그림이 정말 위대하다. 너무나 정말 탁월한 그림이다. 이렇게 정말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이 대목에서 이 The Slave Ship 이 그림을 묘사를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 대목을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한 편의 시거든요. 거의 이 산문 시처럼 러스킨이 이 타운의 그림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스킨이 정말 영어를 아름답게 쓰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의 어떤 문장가로서의 명성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적인 산문을 여기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각자 이 패러그래프는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러스킨이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터너의 더 슬랩십에서 발견한 그 생각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스킨은 더 슬랩십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도대체 어떠한 그레이트 아이디어를 발견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the purple and 어디지? Yeah, blue, the lurid shadows of the hollow breakers are cast upon the mist of night, which gathers cold and low, advancing like the shadow of death upon the guilty ship. 그러니까 guilty ship. 그러니까 이 배가 이 노예선이 이제 130여 명의 그 생명을 바다에 던짐으로써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guilty ship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런데 파도가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이 배에 몰아치고 있다. 그러니까 as it labors amidst the lightning of the sea, its thin masts written upon the sky in lines of blood. 마치 이 석양을 배경으로 이 배의 돛대가 있는 게 마치 피로 쓴 그러니까 피로 이 큰 선 같다. 그러니까 girded with condemnation in the fearful hue, which signs the sky with horror. 그래서 지금 이 자연 세계 전체가 지금 이 끔찍한 이 범죄를 저지른 이 노예선을 condemn하는 것 같다. 이 자연 세계 전체가 이 바다와 이 하늘이 서로 협조해서 지금 이 노예선을 condemn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n the fearful hue which signs the sky with horror and mixes its flaming blood with the sunlight. 마치 지옥의 불길이 이 배를 곧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 석양의 붉은 빛이 이 바다와 하늘 전체에 가득한데 이 붉은 빛이 마치
지옥의 불길 같다. 그러니까 이 노예선을 삼키려고 하는 지옥의 불길처럼 보인다. And cast far along the desolate heap of the sepulchral waves, incarnadines the multitudinous sea. 그래서 이 파도도 지금 그러니까 sepulchral, 그러니까 sepulchre가 여러분 그 묘지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30여 명의 흑인들이 이 그 바다에 그 파도 위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다가 말 그대로 이 흑인들의 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우리가 방금 전 그림을 봐서 느낀 거지만 좀 사실주의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얼리즘과는 상당히 그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러스킨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purest truth, 가장 순수한 트루트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터너의 어떤 그 명성을 딱 한 작품에 압축을 시키자면 나는 이 그림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터너의 그 화가로서의 재능과 명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deal in the highest sense of the word is based on the purest truth and wrought out with the concentrated knowledge of a life. 그래서 어떤 그 이 자연의 모습을 가장 진실하게,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하게가 아니라 진실하게, 그러니까 트루스풀하게 자신의 그 화폭에 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러스킨이 이제 생각하는 이 트루스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을 마치 그 사진을 찍듯이 리얼하게 화폭에 이제 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의 어떤 그 이 트루스, 어떤 자연과 인간 삶의 그 진실을 이 그림에 담는 게 바로 이 트루스를 추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the perfect system of all truth, 그러니까 트루스를 이 그림에 담아냈다. 그래서 그 러스킨이 보기에는 이제 그 다른 비평가들은 그 상당히 그 터너를 많이 그 비판을 했거든요. 도대체 뭘 그린 거냐? 제목을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너무 그 사물을 자연의 사물을 왜곡한다. 이제 이렇게 그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스킨은 아주 그 열렬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터너를 옹호하는 거죠. 자연 세계를 그 왜곡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자연을 가장 트루트한 그 자연의 그 트루트를 자신의 그 이 캔버스에 담아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옹호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파테릭 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테릭 팰러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뭐 퍼스너피케이션, 그러니까 의인화와 비슷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퍼스너피케이션, 그러니까 의인화와 비슷한 건데, 자, 파테릭 팰러시는 뭐냐면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감정에 이제 강하게 몰입이 되면서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속성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에 부여를 하는 것을 그 파테릭 팰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파테릭은 뭐 불쌍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페이소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그 페이소스가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팰러시, 오류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테릭 팰러시는 러스킨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러스킨은 이제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팰러시, 오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그 여러 가지 그 이 예를 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러니까 The Spendthrift at Crocus, 그 크로커스가 이제 선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에서 그 the span trip,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막 그 돈을 펑펑 써대는 크로커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ursting through the mold naked and shivering with his cup of gold. 그러니까 선인장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 사람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인장이 그 벌거벗고서 그러니까 사람처럼 shivering 벌벌 떨고 있더라. 응? 그래서 그 이거에 대해서 그 러스킨이 평가를 하는 게 자 표현 자체는 아름다운데 yet very untrue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러스킨의 핵심적인 그 단어는 그러니까 truth.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삶의 트루드를 얼마나 이 화가나 이 작가가 담아내고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러스킨에 따르면 시에서는 이런 그 파테릭 펠러시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Here's something pleasurable in written poetry which is nevertheless untrue. 그러니까 untrue 하긴 하지만 자 시에서는 이런 그 파테릭 펠러시를 쓰는 것이 어떤 그 독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자 러스킨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정말 뛰어난 시인은 이런 그 파테릭 펠러시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테 같은 그런 그 1급의 작가는 잘 쓰지 않고 그러니까 콜리치 같은 2급의 작가나 이런 그 파테릭 펠러시를 쓴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제 콜리치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조발표인데, 그 뭐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다 그 이 조발표 슬라이드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러스킨 뭐 이게 좀 말년의 그 사진인데 그 상당히 그 미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미술 또 건축 평론가이자 작가이죠. 또 그 이제 사회 사상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뭐 제가 이제 설명했던 그 이 패시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위대함은 기술처럼 테크닉이나 어떤 그 표현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그러니까 어떠한 그 컨텐츠를 거기에 담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예술은 보는 사람에게 심오한 사상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또 슬랩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폭풍우가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 폭풍우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이 더 슬랩십 이 뒤로 지금 그 해가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부분이 특히 잘 지적을 했는데 터너의 예술이 바다에 장엄하고 무시무시한 힘을 포착하는데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자연을 리얼리스틱하게 그리기보다는 어떤 그 자연의 모습이 갖고 있는 트루트를 전달한다라는 게 그 러스킨의 생각이죠. 또 바다의 역동적인 표현을 통해 순수한 진실과 그러니까 트루트와 아름다움을 구현한 걸작으로 보고 터너의 작품 중 핵심 작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 러스킨이 이 그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그림이 더 슬랩십이 러스킨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스킨이 터너에게서 이 그림을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러스킨의 그 집에 걸려 있었고, 예, 러스킨은 뭐 거의 매일같이 이 그림을 본 거죠. 그렇죠. 자기 집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뭐 결국에는 팔았는데 이제 판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런 이유를 대면서 예, 팔았다고 합니다. 예, 뭐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 이제 내 마음에 막 생생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림을 참아 볼 수가 없다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파테릭 팰러시에 대해서 자 감정이나 인간의 특성을 비인간적인 것에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러스킨은 파테릭 팰러시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 파테릭 팰러시는 그러니까 자연의 트루트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작가들이 이 파테릭 팰러시를 너무 쉽게 그냥 생각 없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에서는 파테릭 팰러시가 어떤 그 독자의 플레저, 그러니까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정말 그 뛰어난 시인은 파테릭 팰러시를 이제 자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또 그 전형적인 그 파테릭 팰러시죠. 이것도 그 러스킨의 이 산문에서 그러니까 예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they wrote her in across the rolling foam, the cruel, crawling foam. 그러니까 바다의 이 거품을 가리켜서 잔인하고 그리고 이 동물처럼 crawl, 기어간다. 그러니까 그 이 거품을 마치 그 생명체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오디세이아의 그 한 구절을 더 들어서도 예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 부분은 뭐 여러분 뭐 꼭 뭐 이해가 안 되셔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파테릭 팰러시의 그 이 논의의 포인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디스커션 퀘션이 있는데, 자, 마런 페인터스가 우리가 읽은 그 러스킨의 산문에 포함된 책이 그 마런 페인터스인데, 그러니까 러스킨은 예술의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예술의 도덕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레슨이 담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은 이 질문에서 지금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대 예술 실천에서 예술과 진실의 관계에 대한 그의 관점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예술에서도 여전히 도덕적인 차원을 볼 수 있을까? 여기서 도덕적인이라는 그 단어를 쓴 거는 뭐 이제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 러스킨이 생각하는 그 그레이트 아이디어는 당연히 그 안에 이제 모럴리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럴리티와 불가문의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예술 작품을 읽는 사람 혹은 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레슨,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러스킨은 파테릭 팰러시를 언급하면서 자연현상을 인간의 상상력으로 왜곡하지 말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묘사했는데,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왜곡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이가 어떤 그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면서 파테릭 팰러시를 저지른다라는 게
러스킨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은 당연히 뭐 그 화가나 작가나 있어야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상상력으로 왜곡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감정의 그 과잉 상태에서 그 자연의 그 트로트를 왜곡하는 것이 퍼테릭 펠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 과연 진실되게 표현한 작품만이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음, 그래서 그 여러분 이 러스킨의 그 논의가 갖고 있는 그 현대적인 함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이 러스킨의 논의가 어떠한 그 영향을 끼쳤는가? 이제 이거를 그 페이터와의 그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그 뭐 답이랄지 코멘트를 주실 수 있는 분. 그 여기 이 그룹에 계신 분, 누구인가요? 손을 좀 들어보세요. 이 조발표 세 명 아닌가요? 그 세 분, 세 분 그 손 든 것 같은데,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예술가가 이제 자신의 작품에 어떠한 메시지를 담느냐라는 거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 문제이죠. 우리가 사실 그 뭐 어느 그 그림이나 뭐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게 뭘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표현한 거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뭐 모르겠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 하죠. 응? 그래서 그이 러스킨의 이 논의가 이제 여전히 그 예술에 대한 우리의 그이 사고 방식을 어, 어, 이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뭐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또 코멘트가 있나요? 같은 조에서 뭐 같은 조에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코멘트 뭐 또 있을까요? 예, 뭐 여러분 뭐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거는 그 이 제가 이 정리한 그 강의안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를 뭐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셈인데,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은 그 테크닉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술가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테릭 펠레스에 대해서도 a condition in which a literary image that is not realistic in its depiction of its subject matter produces a strong emotion in the
reader. 그러니까 이 파테릭 펠레시가 이제 이 작가가 어떤 그 이 감정에 몰입하면서 보통 저지르게 되는 오류인데, 자 이건 나름대로 그 효과가 있다라고 그 러스킨은 인정을 하고 있죠. 특히 그 시에서 그 이 독자에게 역시 그 강렬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비록 이것이 그러니까 untrue, 그러니까 트루트를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 그래서 그 러스킨은 파테릭 펠레시를 비판하는 게, 그러니까 literary images, 그러니까 그 작가가 혹은 시인이 자신의 글에서 창조하는 이 이미지들도 그러니까 truthful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러스킨의 그러니까 터너의 그림에 대한 비평, 또 이 파테릭 펠레시에 대한 이 비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트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루트는 리얼리즘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Turner's painting The Slave Ship illustrates Ruskin's point because its evocation of fiery turbulence condemns the guilty ship and so reveals the purest truth. 마치 그 지옥의 불길처럼 그 이 자연세계 전체가 이 화염으로 이 guilty ship을 집어삼키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러스킨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purest truth, 가장 순수한 이 트루트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파테릭 펠레시는 그 러스킨이 이 만든 용어이고요. 그러니까 the attribution of human traits and emotions to inanimate nature, 어떤 그 사람의 그 특징이나 이 감정을 그러니까 inanimate nature,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 것들에 부여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이 파테릭 펠레시를 러스킨은 a sign of artistic weakness, 그러니까 예술가적인 그 재능이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 러스킨의 이제 말을 인용을 하자면, 그러니까 an error which the mind admits when affected strongly by emotion. 그러니까 이 그 감정에 과도하게 휩싸이면서 그 이 작가가 저지르게 되는 오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날에는 파테릭 펠레시를 딱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그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용어로 쓰는데, 그런데 그 러스킨이 비판을 한 대로 이런 그 파테릭 펠레시를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뭐든지 이제 지나친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오늘날에는 이 파테릭 펠레시를 그러니까 뉴트럴하게 어떤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는 않고, 또 파테릭 펠레시를 뭐 작품 안에서 쓰기도 하는데 자주 쓰지는 않는다. 이거를 뭐 과도하게 이제 쓰는 것은 러스킨의 그 비판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personification과 그 비슷하고, 여러분 그 personification은 a figure of speech that bestows human characteristics upon anything non-human. 그러니까 제가 이 정의를 그 뭐 The Bedford Glossary of Literary Terms라는 책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정의만 봐서는 그 personification과 파테릭 펠레시가 뭐 정확히 어떻게 구분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실 이 구분이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여러분 뭐 그 파테릭 펠레시는 그러니까 의인화, 퍼스나피케이션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더 읽은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퍼테릭 펠레스는 그러니까 글쓴이의 그 작가의 감정이 이제 과도하게 나오면서 그 만들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의 어떤 그 감정, 이모션이 그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테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페이소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의인화는 뭐 꼭 그렇게 작가가 어떤 그 감정에 과도하게 휩싸여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의인화는 뭐 꼭 그렇게 이 작가의 감정에 산물을 필요는 없는데, 퍼데릭 펠레스는 특히 이 작가의 그 페이소스, 이 감정이 그 주된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퍼데릭 펠레스에서도 러스킨의 어떤 주된 관심은 the concept of truth. 그러니까 이 truth라는 이 용어에 러스킨의 어떤 그 핵심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예, 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while Ruskin acknowledges that we can receive pleasure from fanciful similes and metaphors having a less than firm footing in reality, and even admits that some of our favorite poetry might feature this willful fancy.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우리가 그 뭐 문학 작품 특히 그 시에서 리얼리티와는 거리가 먼 어떤 그 비유들 있잖아요. 응? 그렇죠. 뭐 그 지규라든가 은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비유들이 그 리얼리티는 좀 부족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그 문학적인 그 표현에서 비유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라는 것을 러스킨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willful fancy,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조해내는 이런 그 이 비유들, 그러니까 어떤 그 이 리얼리즘과는 거리가 먼 이런 그 비유들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시대에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점을 러스킨은 또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he nonetheless claims that we allow for such fancies in this case because we know that poetry is a special form that is created to produce a passionate response.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읽는 사람의 마음 속에 역시 그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에서 뭐 퍼테릭 펠레스를 그 비롯한 이런 그 리얼리즘과 거리가 먼 비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러스킨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뭐 이제 제 이 슬라이드까지 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이 러스킨의 산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2분을 드릴 테니까 이 패러그래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드릴게요. 지금 그냥 그 읽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뭐 다 이제 읽으셨을 텐데, 예, 이제 이제 느낀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리듬감이 있잖아요. 산문인데도 상당히 그 음악성이 느껴지는 아주 그 시적인 산문을 예, 구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단락을 읽으셨는데, 그러니까 러스킨이 이 그림에서 발견했다는 그레이트 아이디어가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바다와 이 하늘이 지금 그 한데 그 어우러지면서 마치 그 지옥의 그 화염처럼 이 그 배를 컨뎀 하고 있다. 예, 뭐 그 정도는 알겠는데 여러분 이 패시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러스킨이 이 그림에서 발견한 그레이트 아이디어가 뭔지 사실 이 패시지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뭐 그 암시가 되는 그 정도이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패시지의 대부분은 이 그림이 러스킨에게 주고 있는 인상, 임프레션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어떤 뭐 그 색감이라든가 뭐 묘사라든가 뭐 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러스킨에게 준 그 임프레션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정작 이 그림의 그레이트 아이디어가 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의 그레이트 아이디어를 설명하려면 우선은 이 그림은 그 뭐 어떤 슬레이브십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이 슬레이브십이 방금 전에 지금 많은 노예들을 그 바다에 던져버렸다. 정말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그림의 그 컨텐츠, 내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 이 패시지만 봐서는 도대체 러스킨이 이 그림에서 얻었다는 그레이트 아이디어들이 뭔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아주 애써서 위대한 예술은 위대한 생각을 많이 전달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주장을 했지만 정작 이 그림이 더 슬립십이 어떠한 그레이트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파테릭 펠러시를 비판을 했는데 자, 본인이 여기서 그 파테릭 펠러시를 쓰고 있어요. 예, 어디서 지금 쓰고 있나요? 자, 러스킨 자신이 여기서 파테릭 펠러시를 쓰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쓰고 있나요? 예, 여러분 뭐 이거는 쉽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서 쓰고 있나요? 예, 길티십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야, 여러분 뭐 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배한테 길티라고 표현을 하나요? 배는 아무 잘못을 저지른 게 없는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닌 그 십에다가 길티라는 그 형용사를 갖다 붙였잖아요. 길티 십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파테릭 펠러시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파테릭 펠러시를 그렇게 비판해 놓고, 그러니까 정작 이 중요한 그 순간에는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시를 하고 있는 바는 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파테릭 펠러시가 그만큼 우리의 그 언어 생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꼭 작가뿐만 아니라 뭐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파테릭 펠러시를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일상
대화에서도 퍼테릭 펠러시를 우리가 정말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꼭 시인이나 뭐 작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일상에서 퍼테릭 펠러시를 흔히 사용한다. 그래서 이 퍼테릭 펠러시가 우리의 언어 습관에 너무나 깊이 그러니까 뿌리 박힌 것이기 때문에 퍼테릭 펠러시를 피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퍼테릭 펠러시를 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너무나 그 뭐랄까 습관적인 우리가 그냥 늘 거의 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그 언어 사용의 행태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러스킨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퍼테릭 펠러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되지만 사실 이거를 피한다. 뭐 아예 그 퍼테릭 펠러시를 뭐 쓰지 않는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좀 남은 시간이 있는데 그 더 스칼러 집시는 좀 상당히 긴 시이기 때문에 예,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다루도록 하고 어, 그 이 러스킨에 이어서 그 월터 페이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그 퀴즈가 있는데 예, 제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예, 하겠다고 했었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잘 음, 이게 아니었구나. 예, 죄송합니다. 엉뚱한 데를 보고 있었네요. 예, 예, 이거는 지금 그 제가 아직 어, 그 블랙보드에 이제 올리지 않았는데 예, 뭐 예, 곧 예, 올리겠습니다. 그냥 제 설명만 예, 남은 시간 동안 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퀴즈를 볼 월터 페이터의 산문은 그러니까 Studies in the History of the Renaissance 이 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페이터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언뜻 보면 러스킨과 이제 정반대예요. 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 작품에 표현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은 그냥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그러니까 신미주의 운동, 그러니까 이태리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이 페이터의 이 사상이 이 이태리 무브먼트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예, 끼쳤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에 담긴 아이디어 혹은 그 예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이거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the sensuous aspects of art 이거에 페이터는 주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우리에게 어떠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가 이제 이거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스킨은 didactic elements, 그러니까 그 예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나,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하나, 이거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페이터는 어떤 이 심미적인 측면에 초점을 예,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disregarding the twin Victorian virtues of hard work and moral earnestness. 그러니까 he argued 그러니까 in favor of an aesthetic that valued the love of art for its own sake.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말 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love, 그러니까 art for art's sake.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사랑하는 거는 그 예술에 담긴 어떤 great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술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의 사랑을 이 페이터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빅토리아 시대의 그 이 가치관으로 중요한 것 그 두 가지를 들자면, 그러니까 하드워크와 moral earnestness.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근면하게 노동을 하고 도덕적인 그 진지함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당히 중요한 사회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가치관에 반발해서 이 페이터는 그러니까 art for art's sake,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을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러스킨과 반대로, 그러니까 페이터 believed that art had to be appreciated not for its content but for its immediate effect upon the senses. 그러니까 러스킨처럼 그 컨텐츠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이 예술 작품이 나의 감각에 지금 어떤 즉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내가 어떤 아름다움을, 어떤 그 이 미적인 그 자극을 이 예술 작품에서 느끼고 있나, 이제 이거를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러스킨과 이 페이터를 좀 이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러스킨이 이 그림을 극찬을 했대요. 예, 그래서 뭔가 그 자기 이제 기준에서 보기에 이 그림 정말 그 그레이트 아이디어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 이 극찬을 한 건데, 자 바로 그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 그 미술사에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라파엘 전기 라파엘이라고 하나? 나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그 프리 라피엘리 무브먼트라고 있었거든요. 19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라파엘 이전으로 그 화풍을 되돌려야 한다라는 그 운동이었는데, 바로 그 프리 라피엘리 무브먼트를 이끌었던 화가 중에 한 명이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남자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의 그 아마도 무릎 위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를 보고 이렇게 놀란 듯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이 바깥 풍경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거울입니다. 이게 지금 거울인데 바로 그 반대 방향에 있는 그 창밖에 바깥 풍경이 반사돼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뭘 묘사한 건가? 그 그림의 제목이 The Awakening Conscience, 그러니까 깨어나는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두 남녀의 관계가 무엇인가? 뭐 남매지간인가? 아니면 무슨 불륜지간인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예, 정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 지금 이 두 남녀는 불륜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당연히 그 자기 가정이 따로 있는데 상당히 그 이 재력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미스트리스, 그러니까 정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도 이 정부와의 만남을 위해서 따로 그 마련을 해둔 집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이 상당히 그 어질러져 있거든요. 물건들이 아무데나 이렇게 그 던져져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빅토리아 가정의 집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여성은, 그러니까 미스트리스,
그 이 남자의 그 이 정부로 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이제 이 남자가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데 같이 그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 이 여자가 이 남자의 그 무릎 위에 앉아서 이제 피아노를 같이 치다가 이 창밖으로 보이는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의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양심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밖으로 보이는 저 화창한 자연을 보고 여러분 보면 그 이 실내는 상당히 어둡잖아요. 실내는 어두운데 이 창밖의 이 풍경은 상당히 밝죠. 예, 그래서 그 저 창밖에 저 싱싱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양심이 깨어나는 그러니까 awakening conscious 내가 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식의 이제 그 양심의 그 깨어남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그 제스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이 여자의 그 상태가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지금 그 유리병 안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시계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유리병을 씌워놨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이 여자의 그 지난 인생이 이렇게 그 유리병에 갇힌 그 시계처럼 그러니까 갇혀 있는 어떤 그 이 자기만의 삶을 살지 못한 그런 그 인생이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어느 고양이가 그 집안에 들어온 참새를 막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고양이가 이 막 참새를 막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참새와 이 고양이의 관계가 이제 이 여자와 이 남자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 참새를 괴롭히듯이 지금 이 남자가 지금 그 이 여성을 어떤 자기의 그 이 놀이개로 삼아서 괴롭히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이 상징적인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이것도 보면 여기 그 이 가사가 이 적혀 있거든요. 이 악보에. 그런데 보면 그 이 tears라는 이 단어가 이 가사에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 여자의 어떤 그 이 삶이 저 tears라는 그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이 여자가 지금 그 반지를 끼고는 있는데 그 당시 그 결혼한 여성이 그 일반적으로 그 반지를 끼는 그 위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끼고 있기는 한데 그 결혼한 여성은 뭐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끼지? 예, 저는 그 결혼 반지를 잘 안 껴서 그 제 아내도 안 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에 끼던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이 끼는 그 반지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지금 그 정식 아내가 아니다. 그 미스트리스, 정부에 그 불과하다. 예, 그래서 이 러스킨이 이제 이 그림을 칭찬한 이유를 여러분 뭐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림은 테크닉의 측면에서도 거의 완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정말 그 막 사진을 찍은 것처럼 굉장히 그 이 디테일이 아주 선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 화가로서의 그 테크닉이 아주 그 뛰어난 것이죠. 예. 그래서 뭐 테크닉은 뭐 이제 당연히 뛰어나고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 독자의 마음 속에 전달하는 그 아이디어들이 정말로 훌륭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러스킨이 이 그림을 칭찬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